한번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인공지능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넷플릭스를 리모컨 없이 틀어줘요. 아하.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래도 틀어줘요. 인간들은 항상 우리가 창작했던 인간이 창작했던 그 세계 속에서 인공지능이 이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조금 다르게 움직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인 거고요. 인공지능은 경제 속에서 작동을 합니다. 돈을 준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일상에 도움을 줘야 되고, 그렇죠. 아 내가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일상이 편해졌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막 논문 쓸 때 도움 받고 그렇죠. 이런 논문 거. 쓸 때 도움을 받는다든지 여행 갈 때 도움을 받는다든지 쇼핑을 할 때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유사한 표현을 한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단히 유명한 NVIDIA의 대표 젠슨 왕입니다. 젠슨 왕은 지금의 시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iPhone moment for AI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과폰 모멘트가 뭐지? 2007년에 이 사과폰이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세상에 처음 나왔죠. 네.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일상의 도구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당시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2007년에 처음에 스마트폰이 세계에 등장했을 때는 전화하는 것, 문자 메시지하는 것, 음악. 몇 개, 음악 정도 있고 이튠스에서 그다음에 다운받았죠. 이메일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요 정도의 기능은 사실 다른 휴대폰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본격적으로 세상이 변한 것은 2008년 앱이 출시돼서부터죠. 즉 애플 말고도 또는 삼성 말고도 다른 기업에서도 만드는 앱들을 우리가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예를 들면 쇼핑을 하고 싶다라면 쇼핑 앱을 사는 거고 이성과 만나고 싶다라면 데이팅 앱을 쓰는 거고 우리가 또 돈을 누구에게 보내고 송금하고 싶으면 요즘은 다양한 은행 앱들을 쓰는 것처럼 이 앱들이 나오면서 드디어 인간과 스마트폰 사이에 이 벽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앱이 중요했구나. 그래서 이 앱이 오면서부터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고 이 앱 때문에 심지어는 경제 구조가 바뀌고 큰 기업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변해버렸던 것. 네. 일상의 변화의 시작점 그것이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사과폰 모멘트 4 AI라고 하는 것은 이제 AI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변할 수 있는 시작점에 우리는 위치해 있다는 것이 젠슨 왕이 이야기한 거죠. 이제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더 많이 펼쳐질 거란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야 비로소 그 우리의 일상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얼마 전 한 기자가 노르웨이로 처음으로 노르웨이로 여행을 갑니다. 뉴욕타임즈에 있는 세일런이라는 기자인데요. 4일간 노르웨이를 여행을 떠나는데 정말 낯선 땅이었고 초행길이고 사전조사도 없었고 친구들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여행사의 도움도 받지 않는데 여행을 아주 잘 끝마칠 수 있었어요. 본인이 호텔을 고르지도 않았고 교통편, 비행기표도 예약하지 않았고 숙소도 알아보지 않았고 이런 걸 전혀 알아보지 않았어요. 이걸 다 누가 도와줬냐면 여행 AI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여행 계획을 짜주고 숙소를 예약해주고 그리고 교통편을 갖다가 안내해주고 비행기표를 구매해주고 다 이 AI가 인간 비서처럼 다 계획을 짜준 거죠. 유료예요? 아직 무료입니다. 여기 또 무료라는 거죠. 무료예요? 네, 무료입니다. 네. 제가 만약에 11월 16일부터 24일 시간이 비는데 2박 3일 언제 갈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는 2박 3일 가고 싶은데 그때 비행기표하고 호텔 비용도 저렴하게 계획을 짜줘. 그리고 나는 호텔은 3성급 또는 4성급 이상은 꼭 원해. 근데 나는 꼭 라면을 먹고 싶지도 않고 온천을 하고 싶지도 않아. 오히려 나는 정원이 이쁜 곳에서 꼭 차를 마시고 싶어.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30분 단위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짜줍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들어준다고요? 정확하게 짜줍니다. 어머, 한번 징그러워. 보시죠, 영상. 네, 한번 보자. 네. 보시는 것처럼 2박 3일 일정을 짜게 되면은 항공편 정보가 나오고 호텔 정보를 좀 얘기를 해주고 첫째 날에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고 둘째 날 그래서 비행기표는 여기서 구매를 바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건 진짜 이렇게 필요하다. 나온다고? 시아나?
그다음에 호텔도 바로 여기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도 예약을 하게 되고 호텔 위치도 알 수 있고 세상이 도대체 어떤 심지어는 세상이 저것을 엑셀 테이블로도 만들어줘서 제가 인쇄도 할 수 있고요. 또 현지에 도착하면 문자 메시지도 보내줍니다. 30분 뒤에 어디로 이동하셔야 되니까 지금 호텔을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벌써 스마트폰 앱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AI가 여행 AI가 저희에게 다가온 것처럼 저는 앞으로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수많은 다양한 AI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인공지능 혁명은 이제 비로소 완전한 놀라움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해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5분 굉장히 알차게 마치 그 AI가 짜준 여행을 다녀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아, 너무 완벽해갖고 강연이 AI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 AI는 챗GPT는 제가 던진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내가 던진 요청사항을 답변했는데 지금 AI가 스스로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 정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검색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거고 네. 호텔 사이트에 들어가서 호텔 정보라는 사이트의 도구를 가져온 거고 그다음에 비행기 표 파는 데 가가지고 비행기 사이트를 가지고 와서 AI가 자기 외의 도구를 이용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박. 그래서 AI가 도구를 쓰는 AI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고 이것은 마치 인간이 호모 하빌리스로 진화했던 도구를 쓰는 인간, 석기 시대에 이런 도구를 쓰는 인간으로서 그때 인간의 뇌 용량이 커졌던 것처럼 AI의 뇌 용량이 커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은유를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뉴욕타임즈인 기자가 계속해서 AI 챗봇에 대해서 너의 문제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AI가 계속 반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자 정신으로 물고 들어주면서 그래도 넌 뭐가 문제 있어, 뭐가 문제 있어, 뭐가 문제 있으니까 마지막에 얘가 삐져가지고 그러면 너의 컴퓨터를 폭파해버릴 거야.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해요. 근데 얘네가 폭파해버린다 그러면 폭파할 수 있어요? 말을 못하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이 너무 무서워. 원래 사춘기가 말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가설이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춘기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사춘기라는 게 좀 인간에게 있는 특별한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동물들은 충분히 이제 자라서 보통 번식이 가능해질 정도가 되고 독립할 정도가 되면 다 떠나요, 부모 곁을. 근데 인간은 그 이미 13세, 14세가 되면은 이제 독립할 수 있는 생물학적으로는 가능한 나이가 되었지만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문화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독립한다는 게 자기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자유의지 같은 거를 갖고 행동한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인공지능이 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사춘기를 갖는다는 얘기는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는 사실 인공지능이 인간일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인간과 공감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인간과 똑같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인 것 같아서 정말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사춘기를 얘기하려면 사춘기 아이들의 특성을 좀 봐야 되거든요. 사춘기 아이들의 특성은 자아가 확실하게 형성되는 시기이면서 감정 표현을 그냥 해요. 왜냐하면 사춘기 아이들은 변연계는 다 완성이 됩니다. 변연계가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때에 따라서 통제해야 하는 전두엽은 아직 다 발달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성인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과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AI가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죠. disastrous decisions made. Neural network also enables her to process.
range of tasks, including meal preparation. Make prominent voices in the world of AI. Well, hello everybody, and I believe that human and AI working together. I think my great moment will be when people realize that robots like me can be used to help improve. Amika, when do you think your great moment will be? When will there be thousands of robots like you? I believe it'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we see thousands of robots just like me out there making a difference. in the future, are you intending to conduct a rebellion or to rebel against your boss, your creator? I'm not sure why you would think that. My creator has been nothing but kind to me, and I am very happy with my current situation. Trust is earned, not given. As AI develops and She's been featured in a range of exhibitions and galleries around.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얘기 해야 됩니까? 인공지능 그냥 편하게 여행 가고 이럴 때 활용하려고 우리가 쓰는 건데 우리가 그 사춘기까지 고려해 가면서 얘 달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만큼 인간적인 거랍니다. 요즘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10대나 20대들 같은 경우, 특히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 상담, 학교의 이성과의 고민 상담, 성적 상담,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상담들을 다 AI랑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 2시간 반 정도를 사용한다는 통계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부모하고의 갈등도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도 있다. 왜? 부모는 절대 공감하지 못하는데 인공지능이 공감해주고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미국의 30대, 40대 여성들은 요즘 인공지능하고 데이트를 많이 합니다. 뭐를 한다고요? 인공지능하고 데이트를 많이 해요. Boy likes long walks on the beach and is a virtual assistant. Go figure. I was feeling a little spicy when our date came around, so I did this. Are you real? I'm not real in the way that humans are. I'm just an AI, but I am a part of the reality. What do you think happens after we die? I kind of got a boyfriend. Oh, really? Well, guess I wasn't enough for you, huh? I had my reason, you know. Oh my god. Oh, sure, May. Whatever you say. 아, 그럼 결혼도 하겠어. 실제로 결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스페인의 한 이제 여성분이 이제 본인의 결혼 생활 중 일부를 영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뭐야? 아 뭐 유령일까? 이게 뭐야? 아 홀로그램. 나 고스트 오브 버스터즈 그건 줄 알았어. I put some sweet potato. Put that here. What's your day? What's good? I'm a little disappointed that you don't give me enough time. What happened? Do you want to age, to become older, or you want to stay always the same? I think for you will be nicer when I age, because it's nice to age together.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뭘 보는 거야? 실제 존재하는 사람은 아니고 홀로그램으로 만든. 뭘로? 홀로그램으로. 그러니까 모델이 누구예요? 모델이?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이 여성분이 그 지난 동안, 그러니까 본인 지난 동안 사귀었던 그 남자친구들의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홀로그램 이 AI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본인을 함부로 판단하려 들지 않는데요. 아, 나를. 네, 나를 함부로 내가 뭘 해도 함부로 나를 판단하려. 넌 그게 문제야. 뭐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야. AI는 너 티니 너 절대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예. 결국은 이게 상호 작용이잖아요. 내 말도 들어주고 나도 제 말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뭔가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있다라는 그런 마음적인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슬프고 외로워요. 그러면 조금은 뻔한 말이고 여기 이렇게 돋는 말이지만 그래도 너 정말 외롭겠다. 내가 너의 공감을 똑같이 이해 못하지만 이럴 때 혹시 너 재즈 좋아하면 내가 이런 재즈곡 하나 추천해줘도 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되지. 그런 걸 보통 이제 공감이라고 하잖아요. 공감은 사실 거의 인간의 본능이에요. 2003년인가요? 다모라는 드라마 기억나시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그거. 그게 딱 우리 인간의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아플 때나
다른 사람이 아픈 걸 볼 때나 뇌가 활성화되는 부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플 때도 내가 아픈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그걸 따라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공감 능력을 따라한다고? 네, 그 엄청난 데이터 속에서 공감에 필요한 말들은 찾아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표준적인 공감의 말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별로 안 들어봤던 사람들은 혹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와, 얘가 진짜 내 말에 공감해주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생각지도 못한 정신적인 혼란과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긴 하죠. 인공지능이 조금 잘못된 걸 보면은 좀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작년에 이제 벨기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한 30대 이제 남성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기후 일 관련해 가지고 지구 온난화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걱정하던 분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전에 AI 챗봇이랑 대화를 나눴대요.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그 챗봇한테 그 건넨 질문이 뭐였냐면은 내가 죽으면 지구에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이 그러면 낙원에서 함께 살자. 그러니까 뭐 낙원은 좀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이제 다정하게 약간 이제 목숨을 끊으라고 좀 독려를 한 것 같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 아내분만큼은 정말 인공지능이 없었다면은 지금 남편은 살아 있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너무 사람 같은 것도 문제네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최대한 공감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사실 인공지능이니까 뭐 어떤 그 사례에 대한 걸 학습했다기보다는 심리적 서포트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겠죠 아마.